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가을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져나가는 표를 잡을 수 있느냐, 바이든 후보는 2016년에 빠져나간 표를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잠시 뒤에 차기 대통령을 결정지을 8개 주의 현재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돈을 선거 캠페인에 쓰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개인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그만큼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격 수위와 범위가 높아집니다. 넓어집니다. 국방부 수뇌부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군인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우정국장이 취임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선거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고 나중에 보너스를 얹어 돈을 돌려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조사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지수가 발표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켄터키주의 오웬스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미 실업률을 5.4%까지 내리는 경기 붐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업계와 개인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일 초는 사라지고 캔들은 사라지고 술 배달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발간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백 분리 끝낸 것을 비난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넬슨 만델라 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이 책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배우를 앉혀놓고 오바마를 해고하는 비디오를 찍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노동절 연휴도 끝났고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면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 나라에서 누가 되느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까지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신기루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신기루. 그리고 사실은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고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점점 그 아직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딱 8개 주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8개 주가 어떤 주이고 어떤 면에서 지켜봐야지 되고 차기 대통령을 결정을 하니까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8개 주가 127개의 선거인단 표를 갖고 있습니다. 과반수 270표를 받아야지 선거인단 표가 되는데 그런데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주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하원 의원 숫자가 가장 많아서 선거인단 수는 하원 의원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 주에 캘리포니아주 55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텍사스주가 인구가 많으니까 38개 그리고는 그 플로리다주와 뉴욕주가 29개,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20개, 뭐 사람으로 치자면 20명, 노스캐롤라이나가 15,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뭐
13 이런 곳도 있지만 거의 10개 미만 선거인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8개 주에 127개의 선거인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해진 곳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뭐 55개 민주당으로 가고 뉴욕도 29개 민주당으로 가고 그 대신에 뭐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캔사스, 오클라호마 많은 시골 주들의 수많은 숫자들은 공화당으로 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주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주입니다. 여러 조건이 있죠.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누구를 뽑느냐에는 우선 뭐 여론조사도 있고 인구비도 있고 과거와 현재의 어떤 형태로 2018년, 2016년도에 누구에게 찍었는가, 그리고 중간선거에서는 이 지역이 민주당을 많이 찍었어, 공화당 쪽으로 향했어 하는 것도 볼 테고, 중요한 것이 그 사이에 유권자 등록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는 뭐 네이실버라든가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오늘 아침에 폴리티코가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의 정리도 섞어서 전해드리겠고, 여러분들께는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골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표를 꽉 잡아야 됩니다. 물론 시골 지역은요, 지금 가보면 팻말이 굉장히 많고 2016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16년보단 당연히 많죠. 2016년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을 치르면서 농부가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농부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골 지역을 잡으면서 도시와 시골 중간에 있는 도시 인근의 백인 워킹 클래스, 2016년도에 특히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 힐러리 클린턴도 너무 싫고, 민주당도 우리 시골이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싫고, 또 방문조차 하지도 않았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러나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찍기에는 또 내키지 않아서 찍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가 지금 뭐 좋기도 좋지만 말도 너무 심하고 지도자감은 아닌 것 같아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서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지금 가지고 와야지 됩니다. 라티노 표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투표율을 버락 오바마가 받았을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가지고 와서 채워야지 됩니다.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8군데의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윙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주를 살짝 언급을 하자면, 뭐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데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콜로라도, 오하이오, 버지니아. 90년도 이후에는 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으니까, 미네소타는 또 거의 반세기 정도는 공화당을 찍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어제도 이 바이든 후보는 뭐 스마트하지 않다, 뭐 이건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자극하고 센 단어를 쓰고 하는 것이 너무 나간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이런 단어로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어 하는 형태로 그런 것이 아직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너무 나갔는가, 확장성이 있는가, 과거에 2016년도에 똑같이 이겼던 그 기술 발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부터 시작을 하죠. 애리조나주는 선거인단이 11표입니다. 2016년도에 공화당이 이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도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뭐 한 4% 정도 그 정도 기울고 있는데 애리조나주는 라티노 인구고요. 라티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역사가 길어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그 라티노들이 있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애리조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2016년도에 공화당이 정말 작은 표 차이로 이겼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표가 많아요. 29표나 됩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주가 텍사스주인데 최근에 텍사스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인데요. 플로리다주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선거, 2018년도의 선거와 예비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공화당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그 메일 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편 투표는 민주당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봐야지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주가 또 중요하죠. 선거인단은 16표입니다. 지난번에도 공화당이 이겼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긴 그 정도의 지지의 반 정도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조지아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주가 블루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틀란타가 중요한 겁니다. 애틀란타의 완전히 그 한복판 다운타운 그 인근의 도시 인근 지역, 그리고 역시 그쪽 지역은 블랙표가 많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얼마 전에 정말로 그 민주당에서 유력해 보였던 스테이시 에브라함이 주지사에 나갔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민주당에. 그런데 뭐 거의 이기는 듯 했다가 졌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조지아주는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강하긴 합니다. 미시건주를 보겠습니다. 선거인단은 16표인데 공화당이 정말로 그 당시에 1700표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전체 투표가요 470만 표 이상이었거든요. 470만 표 이상에서 10,000표 정도로 이긴 곳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가는 뭐 7% 정도는 앞서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2016년도에도 미시건에서 트럼프가 이길이라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지금 이렇게 짐작은 하고는 있지만 이변이 일어나면은, 그 이번에의 이변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약해진다고 믿었는데 또 여전히 강하다는 뭐 샤이 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미시건주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네소타주는 선거인단 표는 10개입니다.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조금 괜찮았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괜찮은 것에 2배 정도는 괜찮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겼던 곳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광고로 지금 미네소타에 붓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인단은 15개고 지난번에 공화당이 이겼지만 지금 민주당이 조금 정말 눈에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요. 히가 아니라 쉬가 중요합니다. 쉬는 쉬인데 white she, 백인 여성, 특히 어떤 때는 민주당, 어떤 때는 공화당,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역시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뭐 샤롯 같은, 그리고 그 롤리 같은 좀 이런 도시 인근의 여성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펜실베니아를 지금 두 후보들이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선거인단 표도 많고요. 20표나 되니까 지난번에 공화당이 정말로 간신히 거의 턱걸이 하다시피 해서 이겼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한 5포인트 정도 여론조사 결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펜실베니아는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런데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을 때 사람들이 눈썹을 확 치켜 올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로 두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위스콘신 선거인단은 10표고 지난번에 공화당이 정말로 간신히 이겼어요. 2만 3천 표 차이로 이겼다고 제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2번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6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위스콘신 주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그 에너지가 높다고 하거든요. 4년 전에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별로 싫다 하면서 안 나왔다가 2018년도에 많이 나왔고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랑 조금 비슷합니다. 위스콘신 주가.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예상하지 못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 뭐 2만 3천 표 미만으로 가져갔으니까 지금 아마 가져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선거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의 경우는 우편투표가 중요하고 우편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많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8개 주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8개 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와 연관해서 또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거할 때 돈을 그다지 많이 내놓진 않았어요. 6,600만 달러를 본인 자금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한 1억 달러 정도는 본인 돈을 쓰는 것을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자신의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거의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또 버락 오바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들은 무난하게 현직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말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나 국민들에게 직접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대통령의 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재선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 돈 안 쓰죠.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쓸만한 그 정도의 부자도 없었을 뿐더러 최근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억 달러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인데도 현재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쓴다면요. 그리고 그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돈이 많이 거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이든 후보의 장점 단점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뭉쳐 있다. 게다 대고 심지어는 공화당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와 지금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8월 달에 3억 6,500만 달러를 모았거든요. 이때쯤 그 2008년도 버락 오바마가 그렇게 바람을 몰고 왔었는데도 그때 뭐 2억 달러가 채 안 거쳤을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모으고 있고 뭐 캐시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달에 얼마를 모았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하니까 본인이 본인 돈을 써서라도 지금 이렇게 뭐 선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굉장하죠. 포틀랜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가 정말 텔레비전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을 때가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들께 텔레비전이면 당연히 보여드려야지 되니까요. 완전히 강목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를 때립니다. 때리고 시위하지 말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물론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대와는 또다시 구분이 돼서 그 약탈로 폭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다른 곳에서 원정을 와서 강목을 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소리가 퍽퍽 나는데 이게 뭐 비디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어제는 포틀랜드에서 경찰에서 체포하던데
또 플로리다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동차가 아니라 바다에서 보트에 트럼프 길을 달고 그러다가 주말에 뭐 몇 보트가 그 물에 그 가라앉고 싱크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시위대에게 강목을 휘두르거나 보트에 트럼프 길을 걸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투표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8군데 스윙 스테이트의 그런 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러시아도 2016년과 똑같은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해야지 되는데 확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돈도 많이 써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돈까지를 내놓는가.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예전에 아버지가 일하실 때 공사판에 돌아다니고 하면서 페니 같은 거라도 땅에 떨어져 있으면 꼭 줍고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억 달러를 쓴다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선거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지 않으면 힘든 여러 가지를 겪을 것을 본인이 알고 대처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요즘은 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오늘도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동안 뭐 간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넬슨 만델라 재단이 또 항의를 한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국방부와 트럼프 대통령 관계 등등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넬슨 만델라 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를 했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 모든 것을 고쳐준 이제 조금 지저분한 일들이요. 뭐 여자 문제부터 사업에 관해서 그랬더니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감옥에서 나와서 있는데 책을 썼죠.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에 반대되는 디스로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였는가, 여자에 관해서도 뭐 스트립 클럽 같은 데 가서 얼마나 그랬는가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책이 400페이지가 넘으니까 적혀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새로운 것보다는 의회 청문회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한 것이 많아서 저는 스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재단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이클 코엔에 따르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 분리 정책이 얼마나 뷰티풀했는데 그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와서 미국의 소수 인종들 여성 의원들에게 정말 그런 나라로 쉐톨이라는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넬슨 만델라를 굉장히 비난을 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뷰티풀한 인종차별 인종 분리 정책을 그렇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해서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만델라 재단에서 정말 오만불손하고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에 대해서 너무너무 블랙 피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진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오늘 아침에 NPR의 앵커도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다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둘이 책상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대역 배운 겁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오바마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책상에 버락 오바마 책도 있고 여기 있고 뭐라고 실컷 얘기를 한 다음에 you fired 해서 해고시키는 걸 비디오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사진은 이미 공개를 했고요. 그런 정도로 흑인들은 아무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마이클 코엔에 따르면 라티노와 블랙이 자신을 찍지 않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푸틴은 숭배하다, 어드마이어를 넘어서 그야말로 숭배하는 정도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죠. 기본적으로는 푸틴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 부정부패로 해서 러시아의 자산의 얼만큼이 푸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그 같은 독재해서 푸틴을 숭배하고 무엇보다도 마이클 코엔이 선거 캠페인하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도 모스크바에 무언가를 지어본다는 지어보고 위에 층에는 푸틴을 한 층을 주고 이런 형태로 한다는 일을 추진을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이클 코엔에 따르면 그래서 푸틴을 너무나 숭배했다 하고는 지저분한 얘기는 굉장히 이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런 얘기부터 해서 라스베가스 스트릿 클럽에서 이렇게 하고 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긴 것을 미디어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을 한대요. 말만 하면 다 써줬기 때문에 트윗을 하면은 다 해주고 했기 때문에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던 안 하던 그리고 몇몇 기자들은 마이클 코엔에 따르면 매수하고 예를 들어서 내셔널 인콰이어러 그리고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갖고 있는 사람 친구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됐다 하는데 기자들을 협박도 하고요. 뭔가를 쓰려고 취재해서 이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 너의 무슨 그런 면을 알고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이런 형태로 협박을 했다는 것. 본인이 본 한마디로 진짜 트럼프는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장이에다가 인종차별주의자에다가 포식자에다가 온갖 나쁜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책이 나왔는데 저에게는 별로 그다지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으려다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 번씩들 다루게 될 것 같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 내용이 주목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감지하는지 지금 군 통수권자잖아요. 군 지도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 밀리터리가 그 군 지도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군인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의 탑 피플은 아마도 나의 빅팬이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군인들은 나의 빅팬이지. 국방부의 탑 그런 그 지도 계층의 사람들은 전쟁하기를 원하거든. 전쟁을 해서 탱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게 다 돈이랑 연관돼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하자면은 전투기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돈 벌고 군수 물자를 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군인의 탑 사람들이 왜 좋아하겠는가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만 군인들은 안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군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형태로. 그런데 현재의 군 통수권자가 그 국방부의 탑 피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이고요. 지난번에 그 애틀란틱에서 보도를 했고 팍스의 기자조차도 내가 뉴스원으로 확인했더니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아니면 포로로 잡히고 한 사람들을 패배자라든가 아니면 또 그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대통령은 부정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존 볼튼은 내가 직접 그 말을 듣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크 에스퍼라는 국방장관이 대통령은 군인들을 존중한다까지는 얘기를 해줬지만
그 이상 나가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maybe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미 재향군인청장이 대통령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방어를 했잖아요. 재향군인청장이 이미 차기 국방장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의 탑 피플까지 비난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정국장이 대통령에게 기부를 많이 한 그 드조이라는 그 우정국장이잖아요. 루이 드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정국에서 일한 적이 없고 해서 사실은 8월 24일 날 그 청문회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뉴스가 많아서 못 전해드렸어요.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얼바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인 그 얼바인 법대 교수도 나갔었고 지금 그 현직도 역시 그 민주당인데 처음으로 민주당이 됐죠. 거기서 하원 의원이 됐는데 저기 청문회에서 이 우정국장에게 8월 24일이면 5월 달에 우정국장이 됐으니까 기간이 꽤 많았잖아요. 우표값 물어보니까 뭐 포스트 카드 우표값도 모르고 뭐 또 우표 소포 붙이는 것도 모르고 나 모른다라고 답을 했었던 사람이 이 우정국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 우정국장 되기 전에 2000년부터 2014년도에 본인의 물류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뉴브리드라는 그 물류회사의 직원들에게 공화당에 기부하라고 기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그 돈을 갚아주는데 보너스까지 얹어서 그래서 여러 명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내가 사주가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나는 강요한 적이 없는데 강요한 적은 없어도 돈을 돌려줬잖아요. 이게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원에서는 조사를 한다고 하고 대통령도 어제 불법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돈을 내라고 하고 하면은 그러면 대통령도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사하는 거 뭐 상관없어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선하고 우정국장도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우정국장이요. 또 하나는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우편 투표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막 우체통도 없애고 기계도 없애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니까는 스탑했잖아요. 스탑했는데 이 우정국장이 그래서 8월 24일에 이 그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선거 때에 몇 명이나 우편 투표를 했는지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45지구에 그 정치인이 하원 의원이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정국의 직원을 오버타임 시키지 않고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편 투표가 늘어나는 것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14년 동안이나 그런 형태로 직원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공화당에 기부한 돈이 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고요. 그 사이에 또 지금 돈 얘기니까 돈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제조업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만큼 경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켄터키주거든요. 잠시 뒤에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원은 오늘 아직 개원하지 않았고요. 상원은 나왔습니다. 하원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그 3조 4천억 달러 규모를 통과시켰으니까 아직은 괜찮고 지금 상원이 문제인데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일주일에 $300씩은 지급이 되는데 모두에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20만 명 정도는 아예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하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 그 상황은 개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해서 그 상원이 이번 주 안에 뭔가를 통과시킨다던가 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1조 달러를 내놨고 하원이 3조 4천억 달러인데 백악관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현재 그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쉬운 한 표가 나와야지 공화당이 상원 안을 마련을 하는데
공화당은 공화당 안 자체를 지금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경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조업이 2019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을 했다.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맞는데 이 수치라는 게 V-shape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말과 어떤 그 도표와 또 실제와 비교를 해야지 되잖아요. 엑시오스가 자세히 여러 가지 도표를 그려서 보도를 해줬는데 지금 V-shape로 아주 내려갔다가 제조업이 싹 2019년 정도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구매 매니저들에게 여러 가지를 그 물어본 거랍니다. 지금 제조업 상태가 아주 심플해요. 좋아 아니면 나빠 전과 똑같아 딱 세 단어로 better, worse, or staying the same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좋아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GDP 리포트라든가 센서스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7월 달에 이 제조업과 관련된 미국의 상품 수출은 2010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다는 거거든요. 가장 낮다는 그 lowest라는 거거든요. 2010년 11월 이후에 그래서 2, 4분기의 그 상품 서비스 수출도 그렇고 그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과 지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켄터키주에 있는 오웬스보로 켄터키 이렇게 있으면 그 조금 폭 들어간 가운데 한가운데 거기에 그 오웬스보로가 있는데 그 오웬스보로는 이미 올 봄에 힘들었었던 것을 극복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델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각 주마다 그 주의 그 특성이 있으니까는요. 그 오하이오 리버, 그 켄터키 조금 약간 중간에서 북서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오하이오 리버 있는 그쪽에 있는데 4월 달에 실업률이 14.9%였습니다. 그랬는데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았죠. 4월 달이면 한창이었을 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서 막 문 닫기 시작했을 때죠. 그런데 2달 사이에 이 오웬스보로의 실업률이 4.2%로 내려갔어요. 14.9%가 4.2%로. 그러면 1월 달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조금 낮았던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7월 달이 되니까 조금 높아져서 5.4% 돼도 지금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몇 퍼센트가 낮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오웬스보로가 회복한 이유는 뭐 운도 있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필수 업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고 거기에 적합하게 정책 입안자들이 머리를 짜놨고 하니까 이 커뮤니티의 이 정신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킴벌리 클락 토일렛 페이퍼 회사가 거기 있고 화장지 회사니까요. 얼마나 우리 처음에 화장지 사러 다니려고 아마존에서 아무리 해도 뭐 몇 개월 뒤에 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스키 가게에서는 식당에서는 못 팔았지만 집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파이어볼 시네몬 위스키 같은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파게티 소스 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그 라구 스파게티 그 소스잖아요. 좀 똥똥한 게 아니라 날씬하고 긴 그 병에 들어있는 그 완전히 전부 에센셜이 이 지역에 많이 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요 더 많이 사람들을 하이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화장지 만드는 데서 그랬겠죠. 피해 본 것도 있죠. 이 지역도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오웬스보로 그 병원도 봄 이런 때는 정말 환자가 없었죠. 환자가 없어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가 그래도 그 한 병원의 예를 드는데 오늘 제가 NPR 방송에서 들은 거거든요. 오웬스보로 그 헬스라는 그 병원의 그 헬스 직원이 인플로이가 4,300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답니다. 감원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것도 운도 있는 거예요. 직원으로서.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감원 해고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쪽에 또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고 5월 달부터 아주 철저하게 수술 같은 것을 위생적으로 해서 하면서 이제 그동안 손해보던
봤던 것을 조금씩 메워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노조도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커머셜 그 워커스 유니온이라고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도 거리두기 같은 거 철저히 하면서 또 필수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 10% 정도 봉급을 더 주는 것도 회사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은 하되 기분 좋게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그 거리두기 하면서 뭐 프로텍트 기어 같은 거 다 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오웬스보로가 좋은 게 모기지 컴퍼니가 그 US 뱅크가 모기지를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이 US뱅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좋았던 점들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US뱅크 같은 경우도 4분의 3이 재택근무를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도전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고 하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직장에서 일하나 집에서 일하나 똑같잖아요. 하니까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아이들을 보는 그 러닝 센터를 만들어서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일을 편하게 하고 조금 쉬실 수 있도록 하면서 뭔가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됐다. 근데 안 되는 게 있더군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오웬스보로에서도. 관광. 그 큰 무슨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6월 달에요. 그 블루그래스 뮤직 홀 오브 페임 앤 뮤지엄 그런 그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여기도 한 2만 5천 명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건 못했죠.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 켄터키주의 오웬스보로는 지금 전보다 더 좋은 경제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달라질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을 제가 따로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시오스가 영원히 좋건 나쁘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앞으로 이제 영화는 더 많이 만든대요. 대신에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스트리밍 하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고, 그리고 뭐 이건 아주 평이한 거예요. 리모트 잡 그 포스팅, 집에서 일하는 그럼 뭐 시간도 줄이고 뭐 등등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이제는 한인타운도 처음에 천막 식당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보강이 되더군요. 그럼 밖에서 길에서 먹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당연하고요. 술을 집으로 딜리버리하는 서비스. 최근에는 이제 그로서리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늘어난다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뷔페 식당 완전히 이게 임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많은 지역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학교는 가지만 야구 시합 같은 거, 그 야구 훈련 같은 거 자녀분들 안 할 수 있잖아요. 또 캐시 같은 경우는 동전이냐 종이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온 것이 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사람들이 많이 안 쓴다는 사람들도 있고, 가라오케,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춤추는 것, 또 모르는 사람과 춤추고 술 마시다 하다가 하루 짧은 데이트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생일 초 부는 거 오 하면은 침 다 튀잖아요. 그건 영원히 없어진답니다.